정답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스타트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근무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이때 성별과 연령, 자격, 경력에 제한은 없고 거주지 가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26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전담 인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공단 근무 경력자와 헌혈 경력 5회 이상, 또 컴퓨터 능력 활용 능력과 한국사 능력 검정 자격증 2급 이상 보유자분들 우대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까지 모집 기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신입 직원과 5급 공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고요. 관련 자격증 보유자분들을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2019년 해외 무역관장 직위 개방 공고를 진행 중인데요. 채용 분야는 정저우와 충칭, 아테네, 리야드, 프놈펜의 무역관장 직위고요. 외국어 구사 가능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2부에서는요.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 한농환경의 백용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태 회장님 스타트업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번 주도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좀 날씨가 너무 이제 따뜻해졌나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이제 광양을 다녀왔는데 서울에서는 추워서 두툼한 옷을 입고 내려갔는데 네. 광양을 갔더니 뭐 더워가지고 다 반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초여름이죠. 네,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 아열대성 기후가 이제 진짜 본격화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봄, 가을이 없이 여름, 겨울만 있는 계절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광양하고 서울 그 거리 차이 때문에 날씨도 좀 많이 그 온도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그 광양만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전라남도하고 산업자원부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일종의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그 광양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그 전국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그 산업단지에 이제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나 좋은 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유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스타트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고 뭐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유니콘 얘기 잠깐 얘기 나왔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공장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그 광양 쪽이 이제 그 동남아권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에 그 항구가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양만권에 있는 그 산업단지에 입주를 해서 공장을 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정보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제 뭐 서울 경기 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에 공장이 있어야 된다면 뭐 당연히 이제 그쪽을 선택하겠지만 네.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물류나 또 해외 수출 이런 쪽에서 어떤 어느 정도 장점을 좀 누리려면 그 광양만권도 한번 나중에 유심히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좀 성격이 다른 얘기긴 한데 지난주에 또 제가 그 대학생 리더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했었는데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한국장학재단은 이제 그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를 하는 기관이고요. 그 장학재단에서 1년 동안 이제 대학생들 멘토링을 하는 이제 멘토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교 생활하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향후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1년 동안 이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진로에 대한 문제 등등 이제 많은 이제 그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역시 취업이나 창업이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업업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좀 잘 봐라. 예. 또 취업을 할 때는 업업 스타트업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을 봐라. 이렇게 이제 좀 안내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방송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주 이제 감사합니다. 추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인가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참여한 창업 기관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심사, 선정, 뭐 평가 이런 게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자라는 것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낸 거를 평가를 해서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겠죠. 전체적인 뭐 주관은 창업진흥원이나 중기부에서 하겠지만 각 부처별로 또 다르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이를테면 여성벤처협회 같은 데서는 여성 기업들만 대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또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는 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 우리 그 바이오 기업이나 또 의료 관련된 벤처 기업이나 창업 스타트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가 시작이 됐고, 우리 저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청장년, 시니어, 여성들 우리 그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이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창업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지금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위워크나 뭐 패스트파이브 이런 창업 공유 공간들이 있는데, 공유 오피스들은 글쎄요, 창업자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가기엔 다소 비싼 감이 있다.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네트워킹을 하거나, 그다음에 시설물을 잘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또 회의실 같은 걸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 장점은 있지만 그 비용 부분에서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 많이 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들, 그다음에 또 그 혁신센터들에서 운영하고는 입주공간들, 그다음에 또 기타 다른 창업 지원기관에서 입주공간들에 대한 교체 시기가 지금 2, 3, 4 요때거든요. 그래서 그 창업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창업 공간들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예. 그다음에 또 창업하면서 사실은 이게 고정비가 많이 들면 창업하면서 이제 오래 버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오래 버티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저렴한 공간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일종의 그 핵심적인 어떤 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간에 대한 비용만 절약을 해도 정말 창업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좀 가벼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농환경도 함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백용기 대표님의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농환경의 백용기라고 합니다. 네, 유기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게 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아직 감을 좀 못 잡겠거든요. 흔히 유기 폐기물이라고 네. 하는데 좀 생소하신 예. 단어인데, 우리가 먹는 거와 또 그 뒤에 배출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유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기물이 이제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기술이 많은 이제 수준을 요구를 하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업의 어떤 단초가 돼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뭐 기술적으로나 이제 특허 같은 것들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속 발효 기술이라는 제가 유관 특허를 8개를 가지고 있고, 또 관련 특허 4개, 그리고 이런 특허 기술을 통해서 제가 상용화시킴으로 해가지고 네. 사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그 녹색 기술 인증이라는 것을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었고, 지금 많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도 이 유기 폐기물 분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장이 있고 또 많은 폐기물이 있는데, 네. 유기 폐기물은 참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마땅하게 처리가 되어지지 않고 또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것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부분이고, 또 단위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생 기업이 접근하기 용이한 시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지만, 예. 어쨌든 그러한 축산 분뇨 쪽이라든가 음식물 쪽의 발효 공정이라는 핵심 공정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쉽게 진입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기 폐기물 중에서 뭐 축산 분뇨, 음식물, 뭐 생활하수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포커스를 맞춘 분야가 축산 분뇨라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축산 분뇨가 저희 사업의 주 시장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축산 분뇨의 시장이 단위 시장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예. 대형 플랜트를 원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소가 축산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 같은 신생 기업들이 접근하기 좀 쉽다고 생각을 했고 짧은 시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그 아이템 자체가 축산 시장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핵심 기술인 고속 발효 기술이 바로 적용될 수 있고 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시장이 축산 분뇨 시장입니다. 예, 신생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2014년에 창업해서 올해 오. 이제 만 5년 차 들어가고 만 있습니다. 5년 차. 그러면 이번이 첫 창업이실까요? 한번 시장을 왔다가 네. 사업을 실패하고 오.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 새로 창업을 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축산 유기 폐기물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이게 좀 관련 문제점 같은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입니다. 축산 유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처리 기술의 공통적인 사항이 그 발효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그리고 이제 수질 환경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실사용주라든가 또 정부 지자체 여러 가지 유관 기업에서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왔던 부분입니다. 1년에 한 6천억 정도의 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농환경 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핵심 공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유기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네. 뭐 온도와 또 적정한 공기, 압력, 또 유기물과 미생물의 어떤 비율, FMB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그 발효를 할 때 초기에 발생하는 악취와 그리고 그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소분하는 작업이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악취에 대한 중화를 그 해결할 수 있는 특허 공법을 가지고 있고 오. 또 이제 유기물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먹기 좋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썰어서 먹는 것처럼 네. 가장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그 소분화 작업을 하는 그 핵심 기술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것을 모아서 PC 공법이라는 거 제가 명명을 했고 그 기술의 상용화가 녹색 기술 인정을 받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분뇨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악취거든요. 이런 거를 좀 악취를 사라지게끔 한 이 공법의 원리가 있다면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축산 악취는 이제 약 한 1000여 가지의 악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5%가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목갑탄,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뭐 그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전체 악취의 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악취를 중화하고 또 그 산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기화산소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까지 한 3, 4년 전까지는 기화산소를 쓴다는 개념이 시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장에 진출하고 또 마침 이게 트렌드화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그 모든 고속 발효 시설에서는 이제 산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통해서 발효 악취를 중화를 시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벤출이라는 특수한 장비를 통해 가지고 유기물을 아주 제가 소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분화된 유기물을 그 산소에 통해서 급속하게 배양된 미생물이 빠르게 발효시키고 분해시키는 기술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고속 발효 기술의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러한 그 기술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모두 밀폐형 탱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변의 그 환경적인 오염 인자가 외부로 확산된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PC 공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화산소, 네, 제가 좀 벤출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우리가 지금 저희는 생활하면서 그냥 먹고 쓰고만 있지 그 남는 거 버려지는 거 처리하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거기에 이제 숨어 있고 그 중에 우리 한농환경은 이제 유기성이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런던 협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환경 협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폐기물을 그 땅에 매립을 하거나 바다 해양 투기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그 규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까지도 지금 그것 때문에 환경 문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자원을 할 거냐, 이거를 뭐 소각을 해서 없앨 거냐, 아니면 이거를 또 뭐 폐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재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유기성 즉 그 축산 분뇨나 인분 이런 어떤 유기성 폐기물들은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얘기한 발효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 통에다 넣고
발효를 시키는 건지. 근데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악취라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거기서 나오는 가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미생물을 넣어서 미생물이 이걸 이제 처리하게 하는 방식. 이거를 이제 호기성이라고 그러고 앞에 걸 현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들이 있고 또 최근에 물리적으로 이거를 분리를 해서 바로 자원화하는 시설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검증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효를 하면 악취 문제와 뭐 발효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빠르고 또 악취 안 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 한농환경이 특별한 기술이 갖고 있는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그 미생물 처리를 하든 물리적으로 처리하든 이런 것들인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처리하고 난 뒤에 또 부산물들이 생겨요. 네. 이 부산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걸 뭐 그동안은 유기성 퇴비로 활용도 하고 또 따로 뭐 펠릿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연료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연구를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후단에서 그 산업적으로 좀 더 이제 같이 해봐야 될 산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수처리라는 게 있어요. 예. 물처리. 그러니까 우리 그 유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폐기물, 유기성 뭐 이런 폐기물이라고 보고 뭐 우리 그 강물에서 흐르는 물처럼 오폐수 이런 물처리, 수처리는 또 다른 영역인데 이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수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의 영역하고 좀 다른 분야 그렇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쉽게 풀이를 또 해주셨는데요. 지금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하신 지는 한 만 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농환경만의 공법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만족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우리 원장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민원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 공법을 쓰고 밀폐형 공법을 쓰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해결됐다는 것이 가장 큰 그분들의 만족 사항이었고 네. 또 하나는 이것이 고속으로 발효가 되고 처리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와 또 경제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공법을 사용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기본 예전에 들어갔던 비용의 거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값싸게 또 빨리 처리를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환영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김종태 회장님? 그러니까 이게 처리하는 방식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디에 그 폐기물 모아놓은 데 가서 처리를 할 거냐. 그다음에 원천 즉 뭐 가축 농장 같은 데 네, 가서 거기서 즉각적으로. 직접 바로 예.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기술의 특징을 이제 보니까 발효 가속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발효를 빠르게 하자는 거죠. 그다음 밀폐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악취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악취가 좀 나긴 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거나 그냥 평상시 우리 소, 돼지 키우는 가축 농장에 갔을 때 나는 냄새 정도 그 정도는 네. 다 우리 생활 악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참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악취가 이제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시장이 독일에서 들어온 아까 말했던 발효 공법이나 미생물 공법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80~90%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기존 시장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단점들을 최대한 이걸 개선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악취 문제나 또 기간의 문제. 우리 보통 발효하려면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짧게는 2주 이상, 뭐 길게는 한 달 이렇게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를 뭐 한 2, 3일 안에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고 심지어는 뭐 하루 만에 끝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경제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런 측면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기존 시장까지도 우리 공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사회적으로도 이 유기 폐기물 처리 스타트업이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도 크고 굉장히 좀 필요한 업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이게 스타트업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 중소기업인지. 중소벤처기업인지 사실 스타트업이랑 벤처기업이랑 이게 구분하는 게 이렇게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새로 예전에 벤처기업을 모험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막 뭔가 도전하면서 이런 기업들을 벤처기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새롭게 이제 스타트업해서 또 새로운 기술과 뭐 첨단 기법 이런 걸 동원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사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한다면 결국은 뭐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냐 문제 같은데 한농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 5년 차니까 당연히 스타트업의 범주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어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배달 같은 이런 거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축산 분뇨나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뭔가 좀 규모가 다른 형태로 보여진다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역시 이제 스타트업으로 봐야 되고 스타트업 관점에서 뭐 지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성장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백용기 대표님, 한농환경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축산 시장이라든가 음식물 시장 쪽으로 좀 국한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 사업에 그 근간을 만들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그 시작하고 있던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큰 시장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큰 시장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거기에 반해 그런 데 부분에서 제 장점은 일단 현장의 기술 그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진행했을 때 사무실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기술을 적용한 그 현장의 기술의 상을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회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어떤 의사결정의 신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발주자의 니즈에 쉽게 또 변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특징이자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단기간에 성장을 해서 폭풍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내에 이 30억 매출을 달성시키셨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좀 엄청난 반응 아닙니까? 시장에서 점차 이제 검증된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뭐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2015년에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종 스타트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R&D 사업을 예. 같이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30억 매출을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고 가장 큰 부분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많지 않은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합심을 했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첫 번째는 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창업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좀 만회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도 사업을 좀 논의하고 있고요. 이 해외 시장과도 좀 활발한 교류,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해외 시장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나 봐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유기 폐기물 시장의 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는 그 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협소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 환경이라든가 수질 환경의 그 규제성이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고농도 유기 폐기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중국이나 베트남을 다녀보면 그 축산 시장 또는 유기 폐기물, 음식물 처리하는 시장은 우리나라의 한 70년대에서 80년대 정도 시장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규제는 그 국제적인 기준에 이제 거의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장에서 저희 사업이 훨씬 더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 그리고 동유럽까지 제가 진출을 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좀 해외 시장 확대 말고도 여러 부분 좀 사업 확장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기 폐기물 시장을 좀 국한시키지 않고 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제가 축산 유기 폐기물을 주 시장으로 타겟으로 잡고 있지만 해외 시장의 주 포인트는 음식물 쪽입니다. 그리고 생활 하수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그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부산물 시장이 또 따로 열리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라든가 비료라든가 아니면 소각 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유기 폐기물 처리 기술입니다. 예.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인적 인프라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런 부산물의 유통 시장까지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제가 지금 해외 시장 쪽에 많은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농환경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종태 회장님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는지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농환경이 이제 쓰레기 처리, 특히 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한 영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게 유기성 폐기물 시장이 있고 무기성 폐기물, 우리 플라스틱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생활 쓰레기로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 거기에 또 건설 폐기물이라서 우리 그 건물 질 때 나오는 각종 그 네. 폐기물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 폐기물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좁혀서 지금 이제 유기성 폐기물이고
지금 현재 축산 분뇨로만 국한한다면 이게 아마 일일 한 4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4,300억 정도 규모의 시장이고 예. 그중에 음식물 처리는 이 축산물이 한 6배에서 한 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즉 무기성 플라스틱 같은 걸 포함한 무기성 폐기물은 이제 거의 1조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한농환경이 갖고 있는 그 유기성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한 고속 발효 가속기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영역은 일종의 이제 그 뭐 1년에 30억 매출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더 여지가 많이 있고 또 해외를 살펴보시면 우리 중국에 가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예. 그 얘기는 돼지를 많이 키운다는 얘기고 돼지를 많이 키운다는 얘기는 돼지를 키우면서 나오는 그 축산 분뇨 양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처리를 지금 아까 런던 협약에 의해서 땅에 매립하거나 바다에 해양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넓으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땅속에 폐기 매립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명히 사업의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로 가는 것들 역시 이제 이 사업의 중요한 어떤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기성 폐기물 말고 최근에 무기성 폐기물 쪽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무슨 경유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효율의 문제 같아요. 얼만큼 효율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도 되고 이런 거라서 우리 그 폐기물 처리하는 분야 상당히 다양해지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경제성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사업화되고 우리가 산업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어떤 중요한 어떤 모습인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백 대표님 한농환경 앞으로 좀 이용을 권하고 싶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결국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탑 기술을 되기를 제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저희를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처리 시장에 그 처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믿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그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그 수요자 입장에서 제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 발전하면 세계 탑 기술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장이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런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농환경 유기 폐기물 처리 기술 더욱더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도록 저희도 활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